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게으를 거야. 자기 관리 참 못하네. 의지가 부족한가 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비만을 한 개인의 게으름이나 의지의 문제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얘기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비만 낙인을 없애자 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100kg에서요 40kg를 감량한 다이어터이자 19년째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잖아요. 이 100kg일 때 뭘 먹고 있으면 저렇게 먹으니까 뚱뚱하지, 잠시 쉬고 있으면 저렇게 퍼져 있으니까 살이 찌지, 이런 말을 안 들리겠지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이런 말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은 우울하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한 심정이 들면서, 아니 내가 살찌는데 뭐라도 보태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더 먹기도 하고요. 이게 잠시 쉬다가 운동하려고 했는데 뭐 운동해서 뭐해 하면서 더 누워있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2020년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글이 실렸는데요. 바로 이런 다이어트, 비만 전문가들의 공동 선언문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체중에 대한 낙인을 끝내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공동선언문이 실린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이런 낙인이 사회적인 낙인에 직면한다는 사실에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사이도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오해하고 이제 질책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오히려 저한테 상처가 됐던 경험들이 저도 정말 많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까지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관점으로 비만을 보는 이 비만 낙인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선언문까지 내게 된 겁니다. 이 낙인,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즉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이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사회적 인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 주홍글씨죠. 그래서 비만 낙인도, 즉 비만인들에게 비만은 좀 덜 먹고 더 운동하고 움직이면 되는 건데 너가 게을러서 그래, 아니면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애구나 등등 이런 의식의 불도장을 우리 마음속에 찍어서 놓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비만인들에게 공공연한 차별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이게 딱 스스로에게도 나도 모르게 찍고, 그리고 나만 찍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찍고 있는 이 비만 낙인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생명체라는 것에는 항상성이라는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 세포나 생명체는 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밖에가 40도가 넘는 폭염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40도로 덮여지는 게 아니라 혈관을 확장하고 땀을 막 흘려서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열손실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지키는 항상성 시스템이 작용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 몸이 같이 데워져서 우리 내부 장기도 익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성은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이 항상성이 이런 체온 등에만 작용하면 참 좋겠지만 체중에도 작용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날씬한 상태가 기준이고요, 비만하신 분들은 그 상태가 항상성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을 DNA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고 그리고 포만감을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사를 만드는 이런 호르몬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고요. 장내 미생물들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운동과 식사량은요. 어쩌면 그 사람의 이 전체를 봤을 때요. 절반도 되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먹고요. 하루에 막 4-5시간 운동을 하고 급하게 살을 빼려고 대책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항상성이 자동적으로 깨지면서 아, 버텨!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초대사량을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탄다 하잖아요. 그런 숨 쉬는 것만으로도 타는 에너지 자체를 낮춰서 다이어트를 그만뒀을 때 이 기초대사량이 남아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많이 찌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들은 수치를 낮아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음식에 대한 갈망이라는 게 올라가요. 우리가 음식을 딱 먹었을 때 맛있다, 기분 좋다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이게 이런 기분 좋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쾌락 반응을 최상으로 높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잖아요. 이런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음식이 주는 쾌락 반응이 엄청 커져서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다이어트 해야 돼 하고 한동안 막 굶었어요. 근데 뭔가 피자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쾌락과 이 나의 갈망이 커져 있으니까 근데 딱 먹었는데 어머 막 귀에 파도가 치고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이런 반응이 촥 올라오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억이 강렬해서요. 아, 내가 조금 우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거나 하면은 바로 떠올라요. 아, 피자, 그렇게 행복한 것.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이 보상 반응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우리가 정신적이고 우리 신체적인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이 먹어서 요요 현상이라고 해서 예전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찐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했던 다이어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만 항상성을 공부했으니까 비만한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맞아요. 어떤 뭐 계몽 포스터 같은 거에 막 그런 게으르고 이런 비만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적 인식을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또 저도 의사이고 다이어트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 의료인들도 전문가들도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만인들이 사실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비만을 질병이다, 치료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비만 자체가 병적인 비만은 사망률도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들 유발해요. 뭐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만성질환들은 원래 병원에 오시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 막 약 먹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버티죠. 아, 좀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 이렇게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에 잘 오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치료 중간에 안 오시거나 포기하시는 분들도 엄청 원래가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만성질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비만하신 분들이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요, 이게 질병이라는 인식보다는 개인의 그냥 생활 방식이나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안 오시면 안 오시나 보다, 아니면 아직 뭐 뺄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 역시 의지가 없을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마음들은 뭐 태도나 말 중에 은연중에라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비만 환자분들을 볼 때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살펴주고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약물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행동이라고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뭘 먹는 것들을 조정하거나 저는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쓰게 하거나 내 마음 다이어리, 내 식단 다이어리, 내 운동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게 하는 치료를 병행한다거나 해서 이분들이 이 비만이라는 질병에서 싸워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각종 캠페인이나 언론 그리고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의사 및 다이어트 아니면 건강 전문가들의 비만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2차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 되죠.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백화점에서 옷을 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연히 어렸을 때 이렇게 옷 구경을 가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 사이즈 없어요. 근데 제가 입으려고 사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이즈가 아닌데 더 작은 사이즈를 막 탈의실에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입어보는데 잘 안 맞아. 그러면은 갖고 나와서 더 큰 사이즈 주세요 하는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양한 게 어쩌면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인식이나 말 등에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울증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울증은 다양한 이제 감정의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움직이거나 오히려 식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이때는 정확하게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치료한다. 그게 저도 마음의 질환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치료를 하고 내 마음을 잘 돌보다 보면은 나 이제 좀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것도 날 위해 챙겨 먹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있을 비만 분들, 살을 뺐는데 이 우울함이 조금 있으실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이 빠진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세상은 크게 변하지가 않고 나의 상태만 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롯이 내가 살이 쪘던 뚱뚱하던 아니면 내가 슬프던 기쁘던 나의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뚱뚱한 것부터 날씬하고 많은 요요와 이 기나긴 세월을 지나와 보니까 나를 챙길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은 나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비만 낙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좀 많이 했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경험자이기도 해서 정말 어떤 심정으로 병원에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다이어트 하시고 있는지 정말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압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당연히 있으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잘 편견 없이 사랑으로 그리고 이해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문의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너무 정말 큰 고민이다 하시면 제 인스타그램 주소 있거든요. 거기에 DM이나 이렇게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